안녕하세요, 제바입니다. 오늘은 튜브리스 세팅을 새로 할 것입니다. 앞타이어 공기압이 자꾸만 너무 쉽게 빠져서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됐거든요. 필요한 준비물은 캡톤 테이프, 절연 테이프, 가위, 송곳, 그리고 타이어 레버가 있어요. 제가 튜브리스 림 테이프도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가성비 세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용품 브랜드들의 튜브리스용 림 테이프는 아시다시피 과도하게 비싸거든요. 튜브리스 작업에 앞서 기존 타이어는 물론이고 림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제거해 두어야 합니다. 이 작업의 핵심은 공기구멍을 남김없이 모두 막는 것이죠. 먼저 절연 테이프를 한 바퀴 감아줄 건데요. 절연 테이프는 약간 탄성이 있고 부착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전기 테이프 또는 절연 테이프는 반드시 매끈한 타입으로 준비하시고요. 테이프를 부착할 때 니프홀들을 모두 메꿀 수 있도록 한 바퀴를 감는데 이때 밸브홀 옆 10cm 부분에서 시작하여 겹치게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캡톤 테이프만 감을 경우는 기포 없이 붙이기 정말 어렵지만 밑작업으로 절연 테이프를 붙여놓으면 구멍 없이 매끈한 표면 위를 덮어가며 부착할 때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캡톤 테이프는 상당히 질기고 열에 강하면서 얇습니다. 폭이 25mm에 33m짜리를 몇천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한 대분에 필요한 림 테이프의 양이 보통 10m니까 3대분을 감고도 남습니다. 림 테이프를 잘못 감아서 버리고 다시 감는다 해도 부담이 덜하죠. 이제 송곳으로 밸브가 들어갈 구멍을 낼 차례입니다. 커터로 림 테이프에 구멍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러면 밸브로 공기가 잘 새어나가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송곳을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튜브리스 밸브는 림 높이보다 최소 10mm 이상 더 긴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밸브가 짧아서 공기 주입구가 물리기 어려운 경우는 밸브 익스텐더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밸브는 제품에 따라 고무 패킹이나 오링 등 림에 고정시키는 부품이 천차만별인데 공기가 쉽게 빠지지 않도록 너트를 가급적 강하게 조여줘야 합니다. 타이어는 WTB 리졸루트 그래블용 타이어인데요. 튜브리스 세팅엔 좀 애매할 수 있는 스키너 타이어입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몇 개째 쓰고 있지만 사이드월에서 실란트가 잘 새고 생각보다 펑처가 제법 생기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 하신다면 꽂아놨을 때 이뻐서인 게 큽니다. 이 타이어가 그래블용 논슬릭 타이어 중에 그나마 경량인 것도 이유죠. 타이어를 끼울 때 쉽게 비드에 들어가는 모델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어요. 좀 더 수월하게 넣고 싶다면 타이어 비드용 프림을 림에다 발라도 되고요. 저처럼 요즘 나오는 튜브리스용 타이어 레버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튜브리스로 세팅하는 경우 타이어를 끼우기 전에 실란트를 붓는 방법도 있는데 고압으로 공기 주입할 때 여차하면 실란트 대참사가 일어나기 쉬워서요. 저는 타이어부터 끼우고 실란트는 나중에 밸브 코어를 제거한 후에 넣곤 합니다. 제가 고압 공기를 이용하는 곳은 바로 등산로 입구입니다. 여기에는 먼지를 털어내기 위한 에어건이 비치되어 있는데요. 압축된 공기가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밸브 코어를 풀어줘야 합니다. 에어건 노즐과 튜브리스 밸브는 사실 직경이 맞지 않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두툼한 테프론 호스입니다. 내경은 4mm이고 두께는 약 3mm 정도로 두껍습니다. 노즐과 밸브를 서로 연결한 다음에 그냥 쏴주면 바람이 새어버리고요. 호스가 이탈하지 않도록 잘 붙들어 주어야 압축 공기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따당 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성공입니다. 이번에 제가 실험해 본 결과 고압의 공기만으로 타이어가 비드에 물리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는 실란트를 주입할 차례입니다. 실란트 제조사의 종합 선물 세트 격인 튜브리스 실란트 킷을 구매하면 실란트와 함께 밸브 코어 리무버, 주사기, 호스, 밸브, 림 테이프를 모두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따로따로 살 때보다는 경제적이지만 같은 주사기라도 튜브리스용이라고 붙은 건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주사기는 약국에 가셔서 100ml 이상 들어가는 대용량 제품으로 사실 수 있고요. 혹시나 약사님이 이상하게 쳐다본다면 아이들 과학 실험용이라고 말씀드리세요. 튜브리스 타이어 안에는
실란트는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처음 타이어를 장착할 때에는 틈새를 메꾸느라 소모되는 양이 있어서 권장량보다는 넉넉하게 부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펑처가 생겼을 때 내부에서 긴급 출동할 실란트가 보존됩니다. 저는 보통 실란트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양의 2배 정도를 붓는데요. 실란트의 권장량은 일반적으로는 제조사에서 로드용, MTB용으로 뭉뚱그려 표기하곤 하는데, 그래블용 타이어의 볼륨은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하니까 나중에 실란트를 3, 4개월마다 보충할 때에는 실란트를 로드용보다는 많게, MTB용보다는 적게 넣으시면 되고요. 세팅이 끝났는데 만약 실란트가 밸브나 니플 여기저기에서 새어나왔다면 마음 편히 시작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셔야 할 거고요. 때로는 실란트가 타이어 틈새로 조금 새어나오다 공기 누출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세팅이 끝났다면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공기압이 빵빵하게 유지될 겁니다. 새어나온 실란트도 안 보이는데 하루 정도 지났을 때 눈에 띄게 바람이 빠져있다? 바퀴를 빼서 하루씩 이쪽으로 눕혀놨다가 또 다음날 저쪽으로 눕혀보세요. 이건 특히 스키널, 타널 타이어인 경우 높은 확률로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냥 색깔이 새까만 타이어들은 실란트 누출 이슈 없이 세팅이 잘 되고 그 이후에도 거의 새지 않는 편이니, 자신이 딱히 스키널 색상을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시라면 튜브리스는 까만 타이어로 도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에어건이 많은 압축 공기를 밀어넣기에 제일 수월하지만, 이외에도 튜브리스 압축 탱크나 부스터 같은 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 CO2 카트리지를 써서 성공하셨다고 해요. 아마도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은 로드용 타이어들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 카트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블용 타이어에 몇 차례 도전했었지만 내부에 공기가 꽉 차기엔 부족한 양이었는지 계속 실패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부 실란트들은 급속 냉각된 CO2 가스와 반응하여 성능이 확 떨어지거나 굳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시도해보실 분들은 사용 전 반드시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저는 오늘 저비용으로 튜브리스 타이어 세팅을 하는 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체레스테 채널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